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오늘도 선수 소개 3인의 뉴 페이스와 오범석 감독까지 소개를 해보고요. 평점 앤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더우먼도 대대적으로 팀 개편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송소희, 황소윤, 주명 이 세 선수의 합류냐 하차냐 했던 것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본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수 감독의 합류도 불발이 되었죠. 그래서 박슬기, 김희정, 요니피 기존의 세 선수가 남게 됐고요. 이 세 선수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방 라인을 지키게 됐습니다. 새로 합류하게 된 원더우먼의 세 선수 축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자 선수입니다. 85년생이고요. 가수입니다. 장르는 트로트죠. 포워드 공격수를 팀 내에서 맡게 됐고요. 163cm의 신장입니다. 탁월한 힘이 좋고 몸을 잘 쓴다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죠. 크로스핏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기초 체력과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풋살 동호회 3개월 차라고 밝혔죠. 홍자, 예명이 아니라 본명 박지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가영 선수입니다. 89년생이고요. MBC 기상캐스터죠. 포지션은 포워드를 맡게 됐습니다. 161cm고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바쁘지 않아서 일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 필라테스, PT, 골프까지 정말 바쁘게 운동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올해 2022년에 들어서 유명한 클럽이죠. FC 루머에 입단을 했고요. 김보경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도 방송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김가영 선수를 살펴보니까요. 포항 MBC의 아나운서도 역임을 했었고 KBS 미디어의 뉴스 앵커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더우먼보다는 사실은 아나콘다가 될 수도 있었던 자원이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더우먼의 새로운 에이스 키썸 선수입니다. 94년생이고요. 가수고 힙합 장르입니다. 포워드 포지션을 맡게 됐고요.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비 포지션에서도 소화를 잘 했습니다. 신장은 165cm고 팀 내 최장신이 되었습니다. 자, 축구를 처음 한 건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준비했던 오빠를 따라서 공터에 가서 골키퍼를 본인이 보기도 했다고 해요.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퀄리티죠. 공을 안 무서워한다. 실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요. 1년 정도 풋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원더우먼의 새 사령탑은 바로 오범석 감독이었습니다. 84년생입니다. 빠른 85년생인 백지훈 감독하고 친구라고 하죠. 이렇게 오범석, 권창훈, 백지훈, 수원 삼성 시절 이 쓰리샷도 보여드립니다. 오범석 감독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표였죠. 주 포지션은 풀백이죠. 그 중에서도 라이트백 그리고 선수 후반기에 가게 되면 DMF 수비형 미드필더를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자, K리그에서는 주로 포항, 울산, 수원, 강원 그리고 다시 포항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했고요. J리그에 요코하마에 임대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지금은 정세가 안 좋아서 선수들이 다 떠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사마라라는 팀 그러니까 한 리그 5, 6위권 되는 팀 정도로 이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시즌 정도 뛰었고요. 우리는 황희범 선수로 인해서 유명했던 루빈 카잔 그 카잔이라는 도시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사마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해외 경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설기현 감독이 벨기에 리그를 통해서 EPL에 진출했기 때문에 오범석 감독도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를 통해서 이 서유럽 축구 리그로 좀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외 경험을 쌓았던 감독이고요. 자, 올해 들어서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이 되면서 K리그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탑걸의 새 감독 최성령 감독님에 대해서는 다음 리뷰에서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회차에 진행됐던 경기 평점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리그의 매치 테이블입니다. 4팀만 참가를 하고 6경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위 팀은 슈퍼리그로 바로 다이렉트로 승격을 하고요. 2위 팀은 불나방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이번 챌린지 리그 개막전은 바로 원더우먼 대 아나콘다의 경기였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팀 다 시즌2 들어서 창단을 하게 되었죠. 두 팀은 두 번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평가전에서 한 번, 그리고 정식 경기에서 한 번이 있었습니다. 시즌2에서 아나콘다와 원더우먼 맞붙었는데요. 원더우먼이 2대 0으로 승리한 바가 있었죠. 두 팀 다 5경기를 치렀습니다. 원더우먼은 3승 2패, 아나콘다는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바로 평가전 경기였죠. 신생팀 세 팀 간의 평가전을 치렀었는데요. 그야말로 쇼킹한 데뷔였죠. 바로 소소 듀오의 데뷔였습니다. 송소희 4골, 황소윤 2골, 6대 0으로 아나콘다를 이겼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즌2 리그전 정식 경기에서 맞붙었죠. 스코어 차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원더우먼이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득점자 또한 송소희, 황소연 이 두 선수가 정말 아나콘다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 팀 다 변화가 많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갔죠. 원더우먼에선 송소희, 황소윤, 주명 선수가 나갔고요. 아나콘다는 최은경, 오정현, 신하영 선수가 나갔습니다. 시즌2 도중에 부상 선수들이 참 많이 발생했던 리그였어요. 주명 선수가 3라운드부터 합류를 했고요. 노윤주 선수가 아나콘다에는 와일드카드로 합류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챌린지 리그입니다. 원더우먼은 키썸, 김가영, 홍자를 영입했고요. 아나콘다는 차예리, 김다영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상대 전적 정식 경기에서는 1승 1패지만 평가전까지 포함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2승 2패가 되겠고요. 세 번째 맞대결이 됩니다. 자, 원더우먼의 감독도 바뀌었습니다. 오범석 감독의 데뷔전이고요. 현영민 감독은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골과 실점입니다. 원더우먼은 11골에 12실점, 아나콘다는 4골에 10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2 리그전에서는 원더우먼은 4위를, 그리고 아나콘다는 최하위인 6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골대녀 관중석에는 반가운 선수들이 찾아왔죠. 바로 주명, 황소연, 송소희 선수, 그리고 아나콘다에선 최은경 선수가 응원을 왔습니다. 특별히 송소희 선수는 아나콘다를 상대로 통산 5골, 황소연 선수도 3골을 넣었던 선수군요. 두 선수 합쳐서 8골을 몰아쳤는데 관중석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정도로 아나콘다의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세 번째 맞대결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범석 감독의 원더우먼은요, 투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니피 키퍼, 수비에 박슬기, 김희정, 그리고 공격에는 신입 듀오죠. 키썸과 김가영이 선발로 나섰고요. 홍자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영민 감독의 아나콘다는 2-1-1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윤주 키퍼, 수비에는 주시은, 차예리 선수가 호흡을 맞췄고요. 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죠. 이 2-on-1에 있어서 윤태진 선수가 모두리춘 가운데 역할을 했고요. 원톱에는 박은영 선수가 나섰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실 박슬기 선수는 긴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했고요. 꽤 이른 시간에 홍자 선수와 전후반 교체가 되었습니다. 홍자 선수가 들어가자 전술의 변화가 있었어요. 홍자 선수가 포워드 라인으로 나서고 키썸 선수가 내려서서 수비를 보는 작전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맞았고요. 자, 아나콘다는 반면에 김다영 선수가 상당히 늦은 시간에 투입이 됐어요. 좀 아쉬운 교체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원더우먼이 아나콘다를 4대1로 큰 스코어 차로 이겼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에서도 원더우먼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키썸 선수가 2골, 홍자 1골, 김가영 선수 1골, 신입 선수 3선수가 다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나콘다는 박은영 선수가 마침내 마수거리 골을 넣었습니다. 양 팀의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16개 대 12개, 유효슛 4개, 3개, 골대 1번, 2번을 맞췄습니다. 슛 정확도 면에서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패스 수치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50개 대 55개, 23개, 27개.
패스 정확도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킥인과 코너킥, 이 세트피스 숫자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양 팀이. 드리블 돌파도 같았고요.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났지만 후반 7분까지 1대1이었거든요. 이 균형이 깨지기까지 나름대로 꽤 팽팽했던 경기였습니다. 수비 지표에 있어서도 슛블락을 제외하고는 양 팀의 지표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더우먼의 평점입니다. 먼저 박슬기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선발 출전했습니다만 워낙 출전 시간이 적었죠. 전반전에도 이른 시간에 홍자 선수와 교체가 됐고 후반에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돼서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자, 분명하게 실력 발전했습니다. 박슬기 선수. 특별히 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김가영 선수에게 정확한 연결을 보여줬죠. 본인이 킥인도 처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신입생 3명의 활약이 워낙 좋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주전 자리에 대한 경쟁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슬기 선수 아무래도 신장이 좀 작다 보니까 수비수로서 공중볼에 대한 대응이 조금 아쉬웠죠. 노윤주 키퍼의 골킥이 워낙 좋기도 했습니다. 원바운드로 크게 넘어가면서 키를 넘겼죠. 이 키 넘기는 공이 항상 위기를 초래하는데요. 발빠른 공격수들의 커버를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주장 요니피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시즌2 리그전 때는 주명이라는 걸출한 수비수가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없죠. 주명이라는 방패가 없는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곳이 바로 챌린지 리그입니다. 세이브 2개, 캐치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2 당시 때는 스로우를 주명에게 주면 됐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였고요. 주명 선수가 알아서 앞선에게 딜리버리를 했었죠.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골킥을 제법 찼어야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좋지 않았죠. 골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 안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들쑥날쑥했고요. 상대에게 커트당하는 공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좋은 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반 초반에 나왔던 원바운드로 크게 넘어가면서 주시은 선수가 핸드볼을 했죠. 그래서 파울이 유도가 돼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외의 장면에서는 좀처럼 좋은 킥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1실점을 했습니다. 요니피 키퍼의 자책성 플레이였죠. 클리어에서 미스가 나면서 박은영 선수에게 커트 당하면서 박은영 선수가 마무리까지 아주 수준급의 골을 넣었습니다. 요니피 키퍼도 막기가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후반 들어서 요니피 키퍼는 오히려 세이브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차이리 선수의 헤더도 핑거팁으로 맞고 크로스바 맞고 넘어가면서 위험했던 장면 잘 처리를 했고요. 박은영 선수의 로빙 슛도 비슷했습니다. 핑거팁 세이브를 보여줬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핵심 기둥들이 사실은 빠져나가서 걱정이 있었다고 속내를 밝혔는데요. 신입생들과 이 기존 선수들을 잘 아우르면서 새로운 주장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가 있었죠. 팀의 3번째 골이었고요. 킥인 상황에서 키썸에게 연결. 키썸의 슛이 크로스바 맞고 들어갔죠. VAR 체크했는데 골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골에도 관여가 했어요. 이것도 어시스트성이어서 사실상 이엇이나 마찬가지인 좋은 활약이었는데요. 코너킥에서 키썸에게 내줬고 키썸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은 윤태지 선수를 맞고 가랭이 사이로 빠졌어요. 2차 슈팅에서 멋진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주명 선수가 빠진 가운데 이제는 온전한 전담 키커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라인을 완전 지배했다시피 했죠. 굉장히 영리한 선수거든요. 자, 호랑이 작전이라고 불리는 퍼올리는 패스 잘 구사를 했어요. 역시나 주명 선수가 없지만 키썸 선수가 헤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김희정 선수의 영리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세트피스 장면인데요. 키썸의 슛이 계속 먹히자 지속적으로 밀어줬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계속 먹히는 패턴이 있으면 김희정 선수가 계속 구사를 해주거든요. 이것은 주명이나 손소희 선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되는 곳, 잘 되는 선수에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략을 해줍니다. 굉장히 영리한 부분이고요.
자, 수비에 있어서는 발빠른 공격수들이 수비 커버에 도움을 좀 주기도 했어요. 김희정 선수가 키 커다 보니까 본인이 킥을 하고 킥이 잘렸을 경우에 수비 복귀가 빠르게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홍자 선수를 비롯해서 신입생 공격수들이 빠르게 공격을 차단해주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고요. 후반 들어서는 최종 수비로서도 단단한 모습 보여줬어요. 클리어 7개, 커트 6개, 준수한 수비 지표도 보여줬고요. 패스에서도 좋았습니다. 전천후 활약을 보여준 김희정 선수였습니다. 홍자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넣었죠. 데뷔전 데뷔골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1대1 동점 상황에서 2대1로 앞서 나가는 골, 역전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골 과정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입생 3인방, 김가영, 키썸, 홍자로 이어지는 3자 플레이였습니다. 아주 좋은 골이었고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전반전에 박은영 선수가 찬스가 있었는데 빠른 수비 복귀, 스피드가 좋더군요. 클리어로서 막아내는 결정적 수비 장면도 있었습니다. 홍자 선수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죠. 전반 이른 시간에 교체에 투입됐었고요. 후반전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확실히 이 키썸 희정 수비 보고 홍자가용 투톱 이 투투 전술에서 4골이 났으니까요. 확실히 후반전 라인업이 주요했다. 그 중심에 홍자 선수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볼 터치는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실점 상황에서 1차적으로는 요니피 키퍼의 미스가 책임이 컸습니다만 홍자 선수도 박은영 선수에게 제껴졌죠. 박은영 선수의 제끼는 움직임, 마무리가 워낙 좋기도 했습니다. 자, 활동량도 좋고요.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좋아요. 투지가 있어 보이고요. 홍자 선수 앞으로의 챌린지 리그 경기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키썸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키썸 선수 2골 1어시 공격 포인트 3개를 기록했어요. 사실 2골 정도 더 가능했습니다. 노윤주 선수의 MT넷 상황이었죠. 하프라인 뒤에서 다이렉트로 클리어성 슛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요. 또 빈 골대 슛을 한 게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해트트릭도 가능했단 얘기죠. 자, 3개 공격 포인트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 김희정 선수의 코너킥 패스였고요. 1차 슛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태진 선수를 맞고 다리 사이로 통과가 됐어요. 2차 슛, 하나의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코스로 절묘하게 넣었습니다. 노윤주 키퍼도 손쓰기 어려웠고요. 골 셀레브레이션까지 멋졌어요. 자, 어시스트 장면, 김강 선수의 패스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게 슛인가 패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패스였다면 정말로 퀄리티 있던 패스였고요. 홍자 선수의 마무리까지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을 기록하죠. 김희정 선수의 킥인 슛이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갔기 때문에 노윤주 키퍼가 또 반응하기 어려웠고요. VAR 결과 골라인을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2골 1어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키썸 선수 원더우먼의 새로운 에이스가 분명하고요. 송소희 선수, 주명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물론 아직은 챌린지 리그이기 때문에 슈퍼리그의 베테랑 팀들을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을 상대해봐야만 과연 이 두 선수의 빈자리를 채웠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 경기까지만 보면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일단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 공중볼을 등 돌려 막는 법, 굉장히 이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짬바였습니다. 데미지도 덜하고 공포감도 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재적소에 뛰어서 공을 잘 처리를 했던 모습이 좋았습니다. 수비 기여도도 좋았죠. 커트, 클리어, 이 수비 지표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윤주의 스로우로 박은영 선수의 찬스가 전반전에 있었는데 빠르게 수비로 내려오면서 커버를 해줬죠. 아쉬운 장면은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시은 선수의 킥인 빠뜨리는 장면. 그래서 윤태진 선수가 찬스를 맞이했는데 슛이 빗나갔죠. 이때 넣었으면 아마 0대2로 끌려갈 뻔했는데 그러면 경기 양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빗나갔죠.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팀원과의 유기적인 패스는 좀 더 조직력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건 호흡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주명 선수가 나간 다음에 사실 평균 시장도 많이 줄었고 키썸 선수도 165cm긴 합니다만 다른 팀에 워낙 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호랑이 작전으로 헤더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주장은 요니피 주장입니다만은 필드에서는 실질적인 리더라고 보여집니다. 콜도 해주고 위치 지정 그리고 본인이 굳은 일 해주고요. 동기부여 해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키썸 선수가 리더의 자질,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김가영 선수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죠. 오프더볼 움직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키커가 김희정 선수죠. 주로 주기 쉬운 위치로 이동을 하니까 키커도 편하고 본인도 볼을 잘 살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더군요. 스피드는 아마 제일 빠르지 않나 싶어요. 김가영 선수가. 박은영 선수의 찬스를 역시 막았어요. 이 공격수들 3명이 빠른 스피드로 수비에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거든요. 자, 두 번째 골에도 관여를 했죠. 신입생 3자 플레이. 혼자 공을 차올리고 받고 등지고 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요. 패스까지 다시 돌려주면서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죠. 활동량과 투지가 워낙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골 장면 보면요. 워낙에 경기 내내 부지런했죠. 이 부지런함이 만들어낸 골이다. deserved.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라는 얘기고요. 팀의 네 번째 골이었습니다. 노윤주 선수가 크로스바를 맞는 아주 멋진 슛을 했는데요. 튀어나온 공 이제 힐을 맞고 김가영 선수에게 전해집니다. 본인이 이제 커트성으로 찼는데 다시 스피드로 잡았어요. 그래서 노윤주 선수가 아직 미복귀한 상황. 이 윤태진 선수는 스피드로 넘어버리고요. 슛까지 해버리죠. 그래서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차고 받기 한 2번 정도가 나왔다는 거. 스피드가 빨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집중력도 좋고 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이런 선수, 모든 감독이 좋아할 선수 유형이거든요. 김가영 선수 앞으로 원더우먼의 에너자이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범석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첫 승을 했습니다. 골대녀에서 누구나 데뷔전에서 첫 승을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감독님들이요. 일단 다득점을 했습니다. 4득점을 했기 때문에 슈퍼리그 진출을 위한 유리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의 천적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3경기에서 12골 1실점을 한 원더우먼이에요. 주명과 쌍소 듀오가 없이도 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범석 감독이 얘기를 했죠. 선수 생활 때 이 플레이 스타일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원더우먼 또한 끈질길 팀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경기를 했어요. 신입생 3명도 굉장히 악바리 근성을 보여줬고요. 팀 컬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명 선수가 없어서 평균 신장이 내려갔습니다만 키썸 선수가 헤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헤더가 유효하고요. 호랑이 작전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김희정 선수가 키커로 잘 활약을 해준 거죠. 퍼올리기 킥을 구사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차이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신입 3명 모두 다 골맛을 봤습니다.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전에는 꽤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을 넣고 나서도 후반 7분까지는 팽팽했죠. 2대1로 앞서 나가면서 승부의 추가 조금씩 기울었는데요. 꽤 팽팽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동점골을 넣었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맞춤 정장에 바지, 무릎이 찢어질 정도로 기뻐했던 골 셀레브레이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줬고요. 상대가 키썸 선수를 적극적으로 마크하질 않았어요.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그대로 슛하도록 둔 것도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직력은 더 갖출 필요가 있었어요. 특별히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 조직력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격수들의 커버가 있었어요. 발빠른 공격수들의 커버. 하지만
주력도 있고 슈팅력이 있는 공격수를 만나게 된다면 수비에서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 보여요. 한번 다음 경기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나콘다의 평점입니다. 주장 박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은영 선수 그렇게 기다리던 골대녀 마수거리 골이 9개월 만에 터졌습니다. 멋진 선취골이었죠. 요리피 선수의 클리어 미스가 있었고요. 홍자 선수를 가볍게 제치고 코스 선택 좋았습니다. 파포스트로 임팩트도 정말 멋졌고요. 수준급의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노윤주 선수의 좋은 골킥이 있었어요. 모두 다 받지는 못했지만 좌우로 움직이면서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받아서 윤태진 선수의 연결도 시도해서 슛까지 나온 장면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코너킥을 6개 했는데 뒤로 내주는 패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노윤주 선수 경기 막판에 나온 크로스바 맞추는 강력한 슛. 또 윤태진 선수 0점 조준이 좀 안 됐죠. 하지만 패스 자체가 좋았어요. 박은영 선수. 그리고 키썸 선수, 홍자 선수를 상대로 드리블 돌파도 보여줬고요. 자, 반대로 코너킥에서 퍼올리는 패스. 김희정 선수는 좀 잘 됐는데 박은영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안 됐죠. 이 패스가 좀 아쉬웠는데 특별히 경기 막판에는 이제 골이 필요했죠. 윤주, 해리, 다영 이 장신 라인이 공격에 다 가담했는데도 연결을 실패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죠. 장신 3명이 있는데도 상대는 요니피 키퍼가 조금은 단신 키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썸 선수를 제외하고는 해독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더욱더 이 장신 라인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노윤주 선수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 이때 패스미스가 되는 것은 곧바로 실점의 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준비한 것이 연결이 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점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김가영 선수 쪽에 3명이 붙었어요. 은영, 태진, 해리가요.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차단을 실패하고 키썸은 노마크고 연이은 실점의 루트가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아까운 찬스들을 놓쳤습니다. 3번을 놓쳤는데요. 공교롭게도 원더 신입 3인방이 각각 수비 커버를 했어요. 진기한 장면도 있었고요. 골 장면을 보면 분명히 박은영 선수의 슈팅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발이 좀 느린 스피드 그리고 슈팅 타이밍도 좀 늦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에게 이게 잡히는 거죠. 박은영 선수가 좀 더 다득점을 하려면 그리고 많은 슛을 하려면 결국은 빠른 슛 타이밍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쏠 수 있는 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블을 쳐서 좋은 위치까지 가기에는 수비수들에게 견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슈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공격수를 하려면.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발은 느리지만 킥 감각이 좋아지고 있고 기본 체력은 원래 좋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도 좋고 수비수로의 포지션 변경 이제는 생각할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비수로서 이 악착같은 모습 장점이 더 잘 발휘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영민호의 믿음의 공격수로서 결국은 골은 넣었는데 계속 기용될 것일까? 라이브 방송 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시은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이 좋잖아요. 그리고 체력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죠. 막판에 김다영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공격에서 아쉬운 찬스 있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슛 찬스가 있었는데 임팩트를 못하고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윤주 선수가 날카로운 킥을 했거든요. 딜리버리가 좋았는데 공을 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좀 피한 모습이었겠습니다만 골이 필요했던 순간들이었잖아요. 좋은 찬스를 놓친 거죠. 이 공중볼에 대한 두려움. 지난번 경기에서 라라 선수도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한 장면은 좀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공을 계속 주시하다가 홍자 선수를 완전히 노마크로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팀이 4실점을 했죠. 주신 선수도 좋은 평점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노윤주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주 키퍼, 4실점한 키퍼가 어떻게 평점 8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4실점 해서 8점입니다. 실점이 적었다면 평점은 더 올라갔을 거고요. 좋은 장면도 꽤 많았습니다. 노윤주 키퍼의 직접적인 책임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 실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실점은 워낙 골문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먹혔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실점은 반응을 좀 못했죠. 하지만 워낙 그 아치, 슛이 막기가 어려웠어요. 슈팅을 4개나 했습니다. 골포스도 맞고 크로스바도 맞췄어요. 그리고 캐치 4개, 클리어 3개. 세이브가 적었지만 이게 세이브가 아니더라도 아주 결정적이었던 캐치와 클리어 장면들이었어요. 골포스트 나온 볼을 캐치하는 것도 좋았고요. 이게 서둘다 보면 못 맞고 자책골 되거든요. 네, 침착하면서도 또 나갈 타이밍은 과감하게 캐치와 클리어를 잘 해냈습니다. 노윤주 키퍼 골킥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 위협적으로 공격수한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골킥이 워낙 좋은데 동료들이 제대로 받지를 못했죠. 박은영 선수가 그나마 좌우 코너로 움직이면서 연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는 좀 미비했다. 하지만 차에리 선수가 후반전에 이 해법을 보여줬어요. 노윤주의 골킥은 이렇게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언바운드된 골킥 바로 헤더했죠. 예, 요니피 키퍼가 가까스로 맞고 크로스바도 맞고요. 골에 굉장히 근접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면 노윤주 키퍼의 골킥이 엄청난 무기가 되고요. 노윤주 키퍼도 어시스트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골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롱스로우를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혜련 선수 정도만 제대로 구사를 했는데 노윤주 키퍼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골킥과 롱스로우 부문 현재까지만 보면 노윤주 키퍼가 넘버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좋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래서 박은영 선수에게 롱스로우로 2번의 찬스 만들어줬지만 상대에게 차단당하기도 했죠. 자, 작전 타임 이후에 여전히 1대1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노윤주 키퍼가 킥인도 전담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세트 피스마다 노윤주 선수가 가담을 하거든요. 먼 거리 킥인이나 킥오프 이것은 중거리 슛으로 연결을 하고요. 하지만 골킥은 계속해서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거리 슛은 연습한 만큼의 그 퀄리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연습 장면 보니까 어마무시한 중거리 슛이 네트에 꽂히더라고요. 하지만 경기 막판에 나온 크로스바 정도 제외하고는 중거리 슛은 좀 아쉬웠다. 자, 그리고 코너킥, 페널티 에어리아까지 들어가는 작전에서는 노윤주의 장신을 활용한 헤더를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박은영의 퍼올리는 딜리버리가 잘 안 돼서 아쉬웠고요. 한 번도 시도를 못했어요, 헤더는. 그리고 실패할 시에 역습을 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엠티넷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꽤 큰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윤주 키퍼 4실점을 했습니다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어요. 노윤주가 차고 노윤주가 헤더해야 했고 수비해야 됐고 키핑해야 됐고 아주 바빴던 경기였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경기 전날에 불운이 있었어요. 고질적인 부상 부위. 그래서 3번째 접질리는 것으로 알려졌죠. 오른쪽 발목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컨디션도 난조가 있었지만 멘탈에도 큰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킥의 파워나 정확도나 0점 조준이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박은영 선수의 골 이후로 주신 선수가 킥인을 했죠. 키썸 선수가 흘립니다. 윤태진 선수에게 골 찬스가 왔습니다. 코스도 잘 봤는데 빗나갔어요. 만약에 이게 들어갔더라면 전반을 2대0으로 리드했더라면 아마 경기 항상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 박은영 선수가 내준 패스도 있었죠. 많이 빗나갔어요. 본인도 이제 컨디션도 알고 부상도 하니까 속상해했죠. 전반부터 사실은 멘탈이 흔들린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벤치에서
현영민 감독이 좀 김다영 선수와 좀 자주 교체를 가져가는 것이 어땠을까? 단 1분이라도 좀 리프레시 하면서 벤치에서 경기를 또 지켜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본인을 좀 캄다운 시키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날 플레이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모습, 멘탈이 좀 많이 무너졌던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 실점에는 좀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죠. 키썸 선수의 공을 빠뜨리면서 슛을 허용했고요. 나머지 실점에도 어느 정도 관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점 말씀드린 대로 김가영 선수 쪽에 3명이 붙었거든요. 은영, 태진, 해리가 붙었는데 윤태진 선수가 좀 관망하는 듯한 느낌? 더블팁으로 적극적으로 붙어서 좀 공을 커트해야 되는데 이게 또 키썸 선수에게 연결되는데 키썸 선수는 또 노마크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실점에서도 키썸을 그냥 놔뒀어요. 예, 슛하도록 맨마킹이 지정이 안 되기도 했지만 포지션 상으로 보면 윤태진 선수가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쉬웠고요. 네 번째 실점도 1차적으로 노윤주 키퍼가 이제 골문을 비운 거긴 하지만 윤태진 선수가 쉽게 김가영 선수의 스피드에 제껴지면서 슛을 허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비 커버에 실패를 한 거죠. 이래저래 컨디션이 참 안 좋았습니다. 자, 이 투 원먼의 가운데 원의 포지션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100%의 컨디션이었다면 아마 분명히 다른 모습 보여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스타전 경기도 있었고요. 윤태진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경기는 또 정말 잘하거든요.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요. 이 수비 공격에 다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날은 팀도 4실점을 했고요. 커트 숫자 엄청 많았어요. 15개. 분명히 수비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원의 포지션에서 좀 어려움 겪었고요. 공격적으로도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있던 경기였습니다. 차에리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좋은 수비수입니다. 클리어, 커트, 슛블락 아주 준수한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노윤주의 원바운드 골킥 헤더로 연결했어요. 정말 해리 케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니피 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어요. 크로스바도 맞았고요. 이 노윤주의 골킥을 살릴 자원 바로 차에리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수비 능력도 준수하지만 이 공격수 포지션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실점 앞서 말씀드린 김가영 쪽에 몰렸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공격할 때 박은영 선수와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호흡 문제죠. 분명히 공격적 재능이 있어 보이거든요. 최여진 선수의 약간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방 압박도 활발한 수비도 되면서 헤더와 킥이 되는 어떤 공격수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비수로 만약에 기용할 거라면 상대 에이스를 전담 마크를 시키는 자원. 예를 들어서 키썸 선수 너무 놔뒀거든요. 오히려 해리 선수를 전담 마크 시키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쉽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비만 하기엔 좀 아깝거든요. 공격수. 이 아나콘다는 결국 골가뭄인데 최전방 공격수의 포지션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다영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3대1 상황에서 투입이 됐는데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진작에 다른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주면서 투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선수의 퀄리티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 피지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밀리지 않는 몸싸움 좋았고요. 박은영 선수가 좋은 크로스를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슛은 못했습니다만 위치 선정 좋았고요. 자, 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을 피하지 않고 헤더하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노윤주 선수의 킥인에서요. 이런 장면이 필요한 거죠. 받아주는 선수 차에리, 김다영 세트피스에서 노윤주의 좋은 킥인을 받아줄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김다영 선수 주시은 박은영과 로테이션으로 수비하면서 세트피스 때 공격 가담하고 뭐 이 정도의 활약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현영민 감독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6연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더우먼에게는 3패, 한 골에 12실점, 절대적 열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후반 4분에 동점골을 실점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자, 이제 연패로 인해서 선수들의
패배의식이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동점이 된 상황이었고 한 골 차로 역전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골 차이일 뿐인데 선수들의 표정이나 반응을 볼 때는 이미 패배를 예감한 듯한 모습들, 뭔가 절여진 모습들이 나와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아나콘다의 선수들의 멘탈이 원래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되는 직종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경쟁도 치열하고요. 상당한 독종들일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로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패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주눅들기 마련이죠.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라방 때 한화콘다라는 좀 자조적인 닉네임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현영민 감독이 승리를 통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 연패 사슬을 하루빨리 끊어야 될 텐데요. 자, 윤태진 선수가 부상당하는 불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컨디션 난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김다영 선수로 좀 로테이션을 돌려주었으면 어땠을까 다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멘탈 관리가 아주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1위 1비하는 상황. 윤태진 선수 잘하고 싶겠죠.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멘탈이 안 될 때는 좀 벤치로 불러들일 필요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아나콘다의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 또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투원원을 쓸 거라면 주시은, 김다영, 박은영 선수의 수비 3 로테이션으로 가고요. 윤태진 선수는 이 자리 괜찮다고 봅니다. 이 경기 때는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죠. 하지만 본연의 퀄리티 윤태진 선수 좋다고 보고요. 이 원톱에 차이리 선수가 나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노윤주 키퍼의 좋은 골킥과 스로우를 주력으로 받아주고 헤더로 해결하고요. 차이리 선수가 딱 적임자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의 전술은 투투입니다. 역시 3 로테이션 수비 가져가고요. 차이리 윤태진 선수가 투톱을 서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윤태진 선수가 오히려 앞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윤태진 선수가 사실은 수비 능력, 커트 많이 하고 하지만 수비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여태까지 평가전 플러스 정규 시즌 6경기를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실점을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의 부담을 아예 줄여주고 공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리 선수가 살짝 쳐져서 약간 김진경 선수의 느낌으로 좀 보좌를 해주면 윤태진 선수도 좀 가볍게 공격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많은 분들께서 주셨던 의견 또 하나는 노윤주 키퍼가 필드로 나서야 된다는 또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차예리 선수가 워낙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키퍼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노윤주가 올라가면 어떠냐. 윤태진을 톱에 놓고 노윤주가 그 밑을 보좌한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반대로 윤태진, 노윤주가 공존해서 이럴 때는 또 노윤주가 앞서서 가는 작전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노윤주 키퍼가 키퍼 포지션을 120% 너무 잘 소화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5인제 풋살에서는 키퍼의 중요도가 5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노윤주 키퍼는 그걸 100%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윤주 키퍼를 필드로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여졌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오정현 키퍼라는 카드입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정현 키퍼 시즌2 리그전 때도 좋은 골키핑 보여줬고요. 승부차기에서도 공을 다 따라가는 반사신경 보여줬거든요. 지금 부상 때문에 나서지 못하지만 만약에 오정현 키퍼라는 카드가 있다면 이게 선행된다면 노윤주 키퍼가 뭐 톱이든 한 칸 처진 자리든 그러면 나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이리 선수도 뭐 수비수로서 전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카드가 선행이 될 때 투투건 투원원이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오정현 선수가 추후에 키퍼로 합류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현영민 감독님도 이 연패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후반 7분까지도 1대1 상황이었죠. 그만큼 4대1로 확 기울긴 했습니다만 팽팽하게 끌고 갔던 경기였고요. 자, 의아했던 부분은 계속되는 김희정 패스 키썸 슛 패턴이었는데
키썸에게 전다운 마크를 붙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말씀드린 대로 차일 선수를 붙이던지 아니면 윤태진 선수를 붙였어야 되는데 마음껏 슛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놔뒀다. 라는 점이죠. 그리고 노윤주의 중거리 슛, 노윤주의 킥인, 노윤주의 헤더, 이건 불발됐습니다만 키퍼가 너무 과부하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에이스급의 선수죠, 노윤주 선수가. 그리고 MT넷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이렇게 나섰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더우먼입니다. 요니피 7점, 김희정 9, 홍자 7.5, 키썸 9.5점에 MOM, 김가영 8.5, 오범석 감독 8.5점입니다. 아나콘다입니다. 박은영 7, 주시은 5, 노윤주 8에 민트별, 윤태진 5, 차일이 7.5, 현영민 감독 4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원더우먼이 1승을 거두었고요. 득점도 4득점이나 했어요. 골득실 플러스 3으로 선두에 나섰고요. 아나콘다는 마이너스 3의 골득실이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키썸 선수가 2골로 선두로 나섰고요. 박은영, 홍자, 김가영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김희정, 키썸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도 보고 가시죠. 오나미 선수가 여전히 9골로 단독 선두인 가운데 송소희, 이현이 8골. 이 선수 5경기에서 8골, 경기당 1.6골. 그리고 이정은 4경기에서 7골, 경기당 1.75. 이 매치업을 아마도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요. 이 테이블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차기 시즌들에서 한번 이 조우도 기대해 보겠고요. 키썸 선수는 한 경기 만에 황소윤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네요. 역대 도움 순위입니다. 김희정 선수 어시스트 하나 추가했죠. 공동 2위, 이 4개의 그룹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챌린지 2경기 탑걸과 발라드림의 경기입니다. 사상 초유의 가수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댄스 가수 대 발라드 가수,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다음 주 예고편을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포메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보여지기로는 수중전이었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아무쪼록 양 팀 다 다치지 않아야겠고요. 아이오미 키퍼 체리나 선수가 바다 선수가 빠진 이 수비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일단 보였거든요. 그리고 감미영, 김보경이 스톱으로 나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문별 선수가 이제 감미영 선수와 로테이션을 아마 가져갈 테고요. 그리고 발라드림은 평가전에서 잘 됐던 작전이었죠. 경석이 그리고 민석까지 해서 이 서트리오가 나서는, 그리고 손승연이 수비에 나서는 원투원 다이아몬드 작전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신 양팀 선수들, 감독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챌린지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차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본업을 위해서죠.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다 골대녀 유니버스 안에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본업도 그리고 골대녀 내에서의 축구도 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대녀가 정말 더 장기 프로그램이 된다면 한참 뒤에 시즌에 차기 시즌들에 본업으로 떠나갔던 선수들도 다시 타이밍을 잘 봐서 돌아오는 또 이 그림도 연출된다면 지금 조금 아쉬워하는 팬들도 이해하고 환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